자, 정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시멀이라고 해서 10진수 데이터를 데시멀, 줄임말로 %d라는 포맷을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음의 정수가 있고 양의 정수가 있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비율을 표시한 게 음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라고 하는 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는 건데 얘는 생략이 가능하죠. 플러스 26이라고 적어도 그냥 26이라고 나와요. 예, 수학자들이 그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표현법이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좀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정소수점 데이터 표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같은 말로 취급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계산기 일반 과목에 아직도 이 정수에 대한 고정소수점 데이터 그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를 개편하기 전에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하는 과목이 존재했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최근에 시언어 알고리즘에서 등장했던 시프트 연산이라든지 음수에 대한 어떤 그런 시프트 연산 처리, 이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갖춰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서 언급을 한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실제로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고정소수점 데이터를 정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7.0, 네, 정수죠.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 7.0000 계속 가도 결국엔 7로 찍죠. 맞죠? 플러스 7로 찍죠. 네. 그리고 이게 그 특징이 뭐냐면 7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여기 뭐 아니면 12 그리고 점 이렇게 입력하는 게 뒤에 이 소수점 자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수점 자리가 실제로 고정되어 있다 이 뜻이죠. 소수점 자리가 고정되어 있고 생략 가능한 거, 네, 이러한 구조다. 그래서 이걸 고정소수점 데이터, 정수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 표현법에는 10진 데이터 표현법이라는 게 있고 2진수 데이터 표현법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0진수 데이터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언팩. 그리고 팩형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10진 데이터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언팩형이 있고 팩형이 있어요.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자, 언팩형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각각 개별적으로 풀어서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47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이 숫자를 봤을 때 얘는 플러스 476이죠. 양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4, 7, 6 이렇게 따로따로 적습니다. 따로따로 적고, 실제로 플러스 기호에 해당되는 16진수 기호 C가 바로 양수 표현법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기호에 해당되는 D가 바로 음수 표현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앞에다가 F를 적습니다. F,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부호를 적게 되는데 여기에 양수니까 C를 적어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플러스 47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 마이너스 476을 적겠다. 네, 그러면은 음수 마이너스 476을 적으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4, 7, 6 각각 가중치를 유지하면서 앞에다가 F를 붙입니다. F.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다 뭘 적습니까? 음수니까 당연히 D가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마이너스 476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476이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참고로 이 C하고 D라고 하는 것은 원래 16진수 표현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미리 좀 메모를 해놨는데, 네, 바로 이런 거죠. 16진수는 0부터 15까지 16개의 숫자를 가지고 16진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10자리부터 15자리까지는 왜 알파벳 A부터 F까지로 표현을 하자라고 한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10이라고 하는 건지 6하고 10이 합쳐져 있는 건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두 자리 이상을 같이 이제 10의 자리 표현을 할 때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한 취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C하고 D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이는 건데, C라고 하는 것은 12니까 당연히 이진수 계산법으로 하면은 1100이 바로 C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D라고 하는 것은 1101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D 마이너스 표현법이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려니 하세요. 자,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부호 비트를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팩 10진 형식과 언팩 10진 형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언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을 했고요. 자, 이게 지금 언팩이에요. 지금 언급한 게.
자, 그러면 여기에 언팩을 알아봤고, 이제 팩 10진 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팩 10진. 팩 10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패키지는 묶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묶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플러스 476을 표현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476 다음에 뒤에, 알파벳 C만 붙이면 됩니다. 네.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476이다. 그러면 여기 476 한 다음에 D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음수 마이너스 476 팩 10진 표현법이 되는 거죠. 네. 이해해 주셨죠? 네. 자, 그러면은 10진 데이터 표현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고요. 이진 데이터 표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진수를 표현할 때 부호와 절대치 표현법이 있고 부호와 1의 보수 표현법, 부호와 2의 보수 표현법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부호와 절대치, 이거 원래 우리가 같은 말로 부호와 절대값 표현법, 뭐 절대값, 뭐 절대치,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래서 양수의 개념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데, 10진수 데이터를 이제 이진수로 이제 당연히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컴퓨터는 뭘로 인식을 한다? 이진수 데이터 표현을 원래 인식을 한다. 그런데 단지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숫자가 10진수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다 보니 아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에서 이러한 어떤 10진 데이터 표현법이 쓰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 취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진수를 표현할 때 바로 부호와 절대치 표현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자, 우리가 이진수를 바꿀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양수 26을 이제 이진수로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은 2를 연달아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몫을 13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찍고 여기 0. 그 다음 또 2를 나눠서 여기다 6을 몫으로 구하고 나머지 1. 그 다음 2하고 3 해가지고 또 몫을 3이 나오고 나머지 0. 그 다음 또 2를 나눠서 여기에 몫이 1이 나오고 나머지 1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화살표 표시한 대로 이 형식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적습니다. 이진수를. 그러면 11010이 되는데, 자, 제가 여기다 미리 표현을 해놨어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미리 메모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 숫자를 다 적어서 표현해야 되는데, 좀 미리 계산을 하기 수월하게, 설명 수월하게 하려고 미리 계산을 다 해놨어요. 자, 만약에 플러스 26을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부호와 절대치 표현법에서는 당연히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제일 앞자리 비트를 부호 비트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32비트 체계로 원래 맞춰줘야 되거든요. 32비트 체계로 맞춰서 자릿수를 표현하게 되면은 한 자리가 부호 비트가 되는 것이고요. 제일 앞 비트, 앞자리 한 비트가 부호 비트로 작용해서 여기 녹색으로 제가 찍은 자리 있죠? 여기다 원래 부호 비트를 표현하고요. 나머지 31개의 비트가 바로 데이터 표현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음수는 원래 1을 찍고 양수면은 여기다 0을 찍습니다. 기본 개념을 알고 계세요. 부호 비트의 원래 취지가 그래요. 음수면은 1을 찍고 양수면은 원래 0을 찍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양수 26이죠. 양수 26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0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을 그대로 0으로 쭉 채우다가 실제 26에 해당되는 이 이진수 값을 바꾼 게 11010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32개의 비트를 채워 나가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26 부호와 절대치 표현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양수는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양수는 그냥 그대로 이게 여기처럼 이렇게 그냥 부호 비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면 0 찍고 음수면 여기다 1을 찍고 이러면 돼요. 진짜예요. 이러면 돼요. 부호와 절대치 표현법에서는 이거 그대로 제가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부호 비트가 1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26이 되겠죠. 맞죠? 여기도 부호와 절대치 표현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부호와 절대치 표현법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호와 절대값 표현법으로 하게 되면은 양수면은 앞에 부호 비트가 0으로 채워지고 나머지 데이터 비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채워질 것이고, 마이너스 26을 표현하겠다 그러면은 앞에 부호 비트가 1로 채워질 것이고 나머지 데이터 비트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럼 부호와 절대치 표현법은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호와 1의 보수와 부호와 2의 보수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부호와 1의 보수를 이제 하는 어떤 과정을 이제 변천 과정을 보여드리면 실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설명드립니다. 자,
자, 좀 분리를 할게요. 자, 여기 26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원래 양수 26이죠. 맞죠? 이게 양수 26이에요. 그런데 얘를 1의 보수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의 보수를 거치면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죠. 네, 그래서 not 게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not 게이트 제가 여기다 미리 표현을 해놨어요. 네, 좀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나와 있는 게이트가 not 게이트죠. 네, 그래서 이 not 게이트가 컴플리먼트, 뭐 not이라고도 쓰이고 인버터라고도 부르고요, 보수라고도 하고요, 반전이라고도 합니다. 여집합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그런 뜻으로 원래 우리 A에 여집합해가지고 C라는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입력 신호가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을 입력하면 0이 나오는 거죠. 신호가 뒤집히는 거죠. 왜 이러한 보수 기법을 쓰는 거냐면 여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를 이제 수학자들이 만들 당시에 가산기만 탑재하고 감산기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감산기를 만들지 않았느냐? 바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컴퓨터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로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계산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산기만 탑재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수 처리 방식을 사용해서 음수를 표현하자라는 취지로 최대한 부품을 적게 들어가게 하자, 그런 취지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실제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자, 여기 이제 나온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처음에는 당연히 양수 26이라고 했을 때 양수 26, 얘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우리가 1의 보수로 당연히 먼저 이 양수 26을 이진수 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1의 보수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바꾸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블록 잡은 범위, 바로 이렇게 되는 게 1의 보수 표현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2의 보수 표현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1의 보수 한 거에다가 더하기 1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두 개를 계산할 때 반가상기 계산법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반가상기 계산법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회로를 스크랩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반가상기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XOR 게이트와 AND 게이트를 활용하는 건데, 자, 여기 진리표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XOR 게이트는 S에 해당되는 썸 값을 구하는 거고요. 합을 구하고, AND 게이트는 자리 올림에 해당되는 캐리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 기호를 AND는 이렇게 쓰고 XOR 게이트는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모양을 활용하죠. 네, 이게 XOR 게이트예요. 그래서 원래 XOR 회로는 컴페어 연산이라고도 우리가 같은 말로 얘기하고요. AND 연산 기호, 그래서 AND 회로는 마스크 연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통 통칭 같은 표현을 씁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실제 진리표를 확인해 보면 0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1은 0이고 1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1은 1이죠. 이거 쉽죠, 뭐. 곱하기 하듯이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근데 X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신호면은 일치하니까 고장난다 해가지고 제가 0이라고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신호면 정상적으로 덧셈 1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같은 신호면은 그대로 고장난다, 그래서 0이라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가상기 계산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진수 계산을 한다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진수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 한번 지우고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우리가 일반 그 10진수 덧셈 계산할 때 보면 36 더하기 8 이렇게 계산하죠. 그럼 6하고 8을 더하게 되면 원래 14가 나오는데 4를 여기다 밑에 잡고 위에다가 1을 받아 올려서 자리 올림하죠. 그래서 이 자리 올림 자리가 바로 AND 회로, 그 다음 여기 4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썸 값을 구하는 XOR 회로를 사용하는 기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가 덧셈 계산 그냥 하듯이 하는 게 바로 반가상기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이진수를 샘플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를 덧셈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하고 1 만나니까 0 되고 하나 올라가죠. 자, 그 다음 1하고 1 두 개 만났죠? 0 되고 하나 올라가죠. 네, 그 다음 1하고 1 두 개 만났으니까 0 되는데 1 하나 더 있으니까 1 되고 여기 1 하나 올라가죠. 자, 1하고 1 여기 만나면 0 되고 1 올라가죠. 1하고 1 만났죠. 그러니까 0 되고 1 하나 올라가죠. 1하고 1 만났죠. 0 되고 여기 1 하나 올라가죠.
1하고 1 만났죠? 0 되고 여기 1 하나 올라가죠? 1하고 1 만났으니까 0이니까 0하고 1도 하면 1이 되고 여기 1 하나 올라가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정말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볼까요? 자, 이거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 이거 계산해 보면 되지. 자, 지금 이게 이진수 덧셈을 한 거예요. 방가상기 계산법으로. 자, 이게 원래 이진수로 얼마냐?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될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0자리는 필요 없는 거니까 여기 이게 다 지우게 되겠죠. 1만 취급하는 겁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기 64 더하기 128 하게 되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3이 나오는 거죠. 맞죠? 213 나온 거예요. 그 213에다가 네. 그럼 여기 213이고 네, 이 값이 213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죠. 네, 여기 또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얘를 10진수로 원래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또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되는데 0인 자리는 무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128 더하기 32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175가 되는 거죠. 그럼 175를 실제로 환산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거 실제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로는 213 더하기 175를 하게 되니까 388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정말 388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1, 2, 4, 8, 16, 32, 64, 128, 256 되겠죠. 자, 그럼 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0인 자리는 무시하는 겁니다. 0인 자리는 무시하는 거니까 다 지우고 1인 자리만 하겠죠. 256 더하기 128 더하기 4를 하게 되니까 388 나오죠. 네, 정확하게 계산 증명 끝났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가상기 계산법을 활용하게 되니까 실제로 여기서 확인한 대로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로 넘어갈 때 1을 더하면은 2의 보수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1을 만나면 0 되고 1 하나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0하고 1도 하니까 그냥 1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숫자 적어주시면 되겠죠. 맞죠? 다 끝까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부호 비트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이 음수입니다. 부호 비트 1. 양수였으면 0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바로 음수 표현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호 비트가 무조건 1로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6 2의 보수를 적용한 계산 결과는 여기 나온 대로 좀 축소해서 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쭉 작업을 다 해본 겁니다. 부호와 1의 보수 표현법, 부호와 2의 보수, 그리고 부호와 절대치 표현법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고정소수점 데이터 표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취지는 과거에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하는 과목에서 정보처리 계열의 자격증에서 등장을 했었는데 산업기사건, 기사건, 기능사건. 근데 정보처리 기능사 종목은 아직도 전자계산기 일반이 필기에서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실제로 이 고정소수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이 분명히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필기에서의 이론적인 내용을 숙지를 해주셔야지만 실기 C 언어 알고리즘 파트에서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프트 연산을 특히 할 때 양수 시프트, 음수 시프트 연산을 할 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부분 영상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